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이 시간에는 기존의 인슐린 치료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인슐린은 당뇨병의 치료약인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치료약에도 부작용이 없나요? 뭐 많잖아, 치료약들의 부작용이, 그죠? 당뇨 먹는 약 먹어도 심장 협심증이라든가 심장으로 사망률이 3배 더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아반디아 같은 약들 보면은 심장이 46% 더 많이 죽고 많이 사망한다고 보건소 치료약이었잖아요, 그죠?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한 병이에요. 근데 인슐린 주사법은 비정상적으로 환자를 더 많이 나쁘게 할 수가 있죠. 그 치료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차차 이야기 될 텐데, 치료약이지만은 또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많이 있죠. 여기에 환자들이 똑똑히 알아서 올바른 치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당뇨 환자라고 하면 혈당 수치가 높아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혈당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게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에너지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 피 속에서 어느 정도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우리 세포도 떠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이렇게 참 잡아먹죠, 포도당, 그죠?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던 혈당치에서 1시간에 반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반으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에너지 부족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가스가 콱 막힌 거예요. 가스 보일러. 그러면 가스가 안 타버리면 추워져 버리죠, 그죠? 문제 생기는 거 똑같이 저혈당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당뇨 때는 고혈당 되는 것은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선 세포에 포도당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포도당 양도 중단되니까 이 포도당 결핍 현상이 나죠. 그게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혈당 높게 유지하다가 갑자기 혈당 떨어뜨리게 될 적에 너무 빨리 그럴 적엔 저혈당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평균 혈당치가 한 100 정도 되니까 50 정도까지 떨어져도 괜찮은데 당뇨 환자 인슐린 맞고 이런 환자들은 평균 혈당이 250 이르니까 250에서 반 125 떨어져도 저혈당 느끼죠. 그렇죠? 거기다 50까지 더 크게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입하는 게 중요한 치료법이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환자들이 치료 잘하려면은 당뇨병을 잘 이해해야만이 좋은 치료를 고를 수 있어요. 제가 당뇨병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들이 적절한 이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 환자들이 당뇨병에 대해 모르고 있으니까 헤매게 되고, 헤맨다는 거는 잘못된 치료를 계속하다가 눈 멀고 코만 나빠지고 혈액 투석하고 몸이 망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 보호 차원에서는 환자들이 당뇨 문제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당뇨병은 이렇게 정상에는 인슐린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많이 나와요. 식사 때마다. 동화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프로를 계속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인슐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 가는 길이죠. 그 인슐린 펌프 치료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인슐린이 적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기존의 인슐린 치료, 한 번에 2번 맞는 치료는 그렇게 얘기했죠. 잘못된 인슐린을 쓰고 있다고. 장시간 인슐린 쓰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맞으면 피하에서 들어간 것이 피 속에 나타난 모양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큰 커브를 그리게 돼요. 24시간. 이런 식으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24시간 지속하니까 아까 방금 얘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인슐린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급하게 되니 어떻게 해서 모양이 그냥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인슐린 부족하니까 식후에 포도당을 동화시키면서 고혈당이 될 거고. 그죠?
또 이때는 어떻게 돼? 너무 높으니까 인슐린 이거 정상 요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원칙은 이 인슐린 너무 많이 비싸게 쓰니까 너무 심하게 저혈당 오죠. 저혈당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와 똑같이 인슐린을 정상적 인슐린으로 반각 1분짜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해지는 거죠.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당뇨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적절하게 잘 치료되고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직접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약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김봉현 씨. 막내 사위의 권유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는데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그렇게 어지럽고 만날 좀 자꾸 너무 전락하고 뭐 몸이 안 좋았어요.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게 당뇨락해서 힘들었던 거는 그래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뭐 어지럽고 그랬지 뭐. 많이 뭐 중내 산에 그러지는 안 하고 만날 이래 피곤하고 이래 걸음을 걷어도 이래 어지러워서 좀 울리는 것 같고 이래.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높은 혈당 수치 때문에 인슐린 주입량 또한 많았다는데 충주병원에는 그래 사오가 컴퓨터를 어디 뭐 저 컴퓨터를 함께 충주병원에 당뇨 저 박사가 있다 하면서 그걸 한번 가보자 해요. 그래 어쩌란 약 함께 그래 텔레비 보다가 저거 컴퓨터를 봤다 하면서 그래 그 가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 하면 사오가 자꾸 재촉을 했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현재는 주입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5남매를 출가시킨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벌을 치며 살고 있는 김봉현 씨 부부. 처음에는 30석 뭐 20 넘어 달았는데 요새는 8밖에 안 들어가요. 8. 그러니까 아주 많이 줄었잖아요. 그거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이번에 저 병원에 간게 충주병원에 간게 선생님이 인슐린을 줄이라 해요. 줄이라 하는데 그래 난 줄일 줄 모른다 하면서 간호사들한테 줄이돌라 한 게 그래 너미 본 게 똑 8이라. 하루 3번 썩 8. 아주 많이 줄어서 그런 게 다 나죠 뭐.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당뇨 있어마 뭐 음식을 게르라 한다고 뭐도 먹지 말고 이러라 한대. 나는 최 박사님이 아무거나 다 먹으라 해요. 먹고 싶은 거 때로만. 그러니까 뭐 당뇨 아니라 해 모두 친구들이 저기 당뇨를 알겠어. 놀라시겠네요. 예, 건강하다고. 그러고 뭐 아프다 소리를 하나 뭐 오만 커서 그 저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때마다 이제 같이 먹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나이. 그리고 뭐 우리 막내 사오는 엄마 나 저 당뇨 하러 가라 하는 사오는 엄마 꿀 맛있는 거 요거는 내 거라요. 꿀이 더 맛있는 게 있는가 간게 향이 꽃대로 간게 요거는 내 꿀이라 내 꿀 이게 싸야. 몇 해 전에 받은 관절 수술로 무릎이 조금 염려되는 것 외엔 아무런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데 일상생활은 물론 농사일에 이르기까지 정상인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김봉현 씨. 지금 펌프를 달고 나서는 그 몸이 아픈 데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픈 데가 없고 이런 게 좋지 뭐. 전에는 늘 아파가지고 늘 아프다고 그랬는데 할매 사진도 여기 있네. 이제 지금은 이것도 내 괜찮아요. 사진이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조기에 시작한 것이 지금 그녀의 건강한 노후 생활의 밑바탕이 된 게 아닐까? 네, 환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안정적으로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치료. 이게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에요. 이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이거는 정말
글쎄, 우리 같은 당뇨 전문가 보기에는 약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게 6.5% 당화혈세가 조절돼야만이 합병증 안 온다는 게 확실히 밝혀져 있거든요. 한국의 10개 의과대학의 교실이, 먹는 약을 치료한 결과를 1299명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맨 처음 당화혈세가 9.8 이 정도 해서 굉장히 높았죠. 그죠. 9.8 정도 됐어요. 평균치가. 근데 23년 동안 보니까, 25년 됐거든요. 보니까 8.5%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8.5% 유지하고 있으면은 모두 다 합병증을 만들어주는 거 각도 확실하죠. 6.5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치료하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몸이 망가져요. 합병증.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냐 그러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기 집안으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치료 병원을 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참,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합병증 만들어 준다고, 온다고 얘기하는 치료 방법, 하나씩 얘기하는데요, 합병증 만드는 치료를 한다며. 그래가지고 보면은, 17년, 20년 되면 눈 다 멀고, 콧밥 나빠지고, 혈액 투석하게 오고, 다 몸을 망설여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환자들의 알 권리죠. 자기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합병증 유지하는데, 우리가 인신펌프 치료하는 한국 당뇨학회나 세계 당뇨 결과를 보면은, 저 치료는 9.몇% 시작했는데, 3개월 때부터 6.5% 계속 유지하죠. 6.5% 유지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치료는 훨씬 좋은 치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료 하는 게 옳잖아요. 그죠? 이 환자도 옛날 치료하다가 인신펌프 치료하니까 당할수 정상화된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많이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은 자기들 치료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계속 다니라고 그러죠. 말기에 인신펌프 치료 받으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 치료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곤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헤아려서 병원을 이용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진짜 그렇잖아요. 이쪽 6개월 저쪽은 8.5%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자기 목숨을 결정하는 치료를, 이 중대한 치료, 눈도 멀고 콧밥 나빠고 온몸이 다 망가진 치료를, 망가진 것을 자기 몸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환자의 권리거든요. 환자가 자기 알아서 권리를 찾아야 돼요. 잘 건강한 권리.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직접 병원을 찾아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당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고령의 당뇨 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불편한 점은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한 50g 정도 되는 기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 3일에 한 번씩 자기가 스스로 갈아치우면 되니까 병원 올 필요도 없거든요. 93 먹은 사람도 잘하고 다니고,
뭐 6살 먹은 애부터 뭐 누구든지 아주 간단하게 착용할, 자기 집에서 착용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도 수술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반창부제 딱 붙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잘 받으면은, 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환자들을 보면. 네. 네, 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위한 교육에는 당뇨병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과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한 1주나 2주 정도 입원하면서 인슐린이 얼마 들어가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또 인슐린 작용도 다 다르니까, 먹는 다르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전문 간호사나 우리가 일주일에 2주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시켜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성공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병의 의사가 돼야 되겠다. 주치의가 되겠다고.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맞고 당하더라고, 환자들이. 그래서, 우리 당뇨센터의 목적은 치료해주는 데가 아니라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당뇨병 박사가 돼서 나오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치의가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뇨 그 센터랑은 다른 목적이에요. 우리 치료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자기 치료하는 의사로서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이 당뇨병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는 거와 관계, 운동 관계를 다 설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주 동안 거기서 실제로 트레이닝하면서 자기 경험을 쌓게 돼요. 그 집에다가 완전히 그 자기가 치료자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퇴원에서도 또 일주일 간격이나 한 달 간격으로 우리 교육간호사 집에까지 전화 걸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확인까지 해줘요. 잘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혈당 조절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 당뇨센터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고 의사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치료 방법뿐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치료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뭐 당뇨병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도 좋고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의 주입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 주입량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산하지 않는데요. 계산하지 않고,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체장에 나온 양을 2주 동안 우리가 관찰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태어날 적에 자기 필요한 양이 다 결정이 돼서 나와요. 그걸 계속하면 똑같은 것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체장이 회복하잖아, 그처럼. 내부에서 인슐린 많이 회복하니까 외부 인슐린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알아가지고 혈당이 좀 떨어지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인슐린 조금씩만 줄여주는 일을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무슨 뭐 계산하거나 무슨 뭐 캘큘레이터로 계산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적당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완치된 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관리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당뇨병을 걸리게 옛날에 정상인이 당뇨병에 걸렸잖아요, 그 환자는. 그런 일을 대표에 안 하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많이 먹고, 잠 안 자고, 담배 많이 피고, 그 아주 나쁜 일은 다 골라서 하고. 아니, 가만히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돈 걱정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며칠 지나가면 당뇨병 걸린 사람 많거든요. 자, 이 환자는 지금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정상이었다 당뇨병 걸린 그 일을 똑같이 또 하면 또 되겠죠. 그죠? 그 일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건강에 살고, 웃으면서 살고, 그죠? 사랑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살고, 그러니까
막 너무 뭐 많이 먹거나 그러지 않고 운동 잘하고 그러면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방청객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까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당뇨 합병증과 또 오늘은 기존의 인슐린 치료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당뇨 차이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이 당뇨 치료가 많이들 실패하고 있어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환자 자신의 당뇨병의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 치료 방법 잘못하고 있죠, 그죠?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당뇨병의 치료 방법이 확립된 거는 동양에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서양 의사들에서 확립된 거예요. 근데 서양 당뇨병 환자와 우리 한국에 보는 당뇨병 환자는 정반대거든요. 그쪽은 매우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적어요. 그 대부분이 마른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뭘 알고 있습니까? 당뇨병은 비만과 관계 있다고 알고 있죠. 한국 관계 있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잘 생각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반대니까. 네, 아는 만큼 힘이라고 하죠. 당뇨병,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